안녕하십니까, 강종구입니다. 얼마나 와주실까 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지금 약간 긴장이 됩니다. 저는 현업 취재기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저널리스트입니다. 파이썬을 써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취재기자가 취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아니면은 뭐 취재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료를 뒤적거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일들을 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데이터에서 뉴스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이크가 안 맞네요. 네. 좀 대고 할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회사에서 뉴스에 파이썬을 끼얹어 보자. 데이터를 다루려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툴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툴로 저는 파이썬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파이썬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파이썬을 쓰는지를 짧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다루는 건 공공 데이터예요.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취재, 보도는 많지만 기존에 하던 취재 방식에 비해서 다른 가치, 뉴스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하면 좀 더 사람들 생활에 가까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뉴스들을 공공 데이터에서 발굴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 데이터 써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수년 전부터 이미 정책적으로 행정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도 엄청 많고요. 하지만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듯이 데이터들이 뭐 통일되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제각각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공 데이터를 청소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 과정도 엄청 많은 거죠. 저는 저의 역할을 공공 데이터 청소부라고 규정합니다. 2016년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갔던 보도를 하나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지진, 기상청의 날씨누리라는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동안의 지진 기록들, 어디서 일어났는지,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의 목록과 역대 한 1976년부터 역대 측정 이래의 역대 목록과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받으시는 긴급재난문자의 목록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역대 한 2011년부터 시작한 이래로요. 그게 각각 공개되어 있는데 지진이 나면 긴급재난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각 봐서는 이 데이터를 왜 굳이 이렇게 일반 대중에 공개해놨는지 그 목적과 가치를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합쳐봤습니다. 이게 합친 그림인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 지진 목록, 역대 한 40년간의 지진 목록과 옆에는 긴급 재난 문자가 몇 번 갔냐에 따라서 색칠을 해놓은 건데요. 이 두 개를 합치니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파이썬에 리퀘스트라는 모듈과 뷰티풀 숲이라는 모듈로 그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이 공개한 지진 목록과 긴급재난 문자 목록을 다 수집했습니다. 게시판처럼 되어 있어서 그거를 뭐 최근 몇 개만 볼 수 있고 한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뒤로 가면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쉽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파이썬 웹 크롤링 툴 모듈들로 모아서
일단 엑셀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진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뭐 시각화 툴로 일부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그 크롤링을 1분 단위로 계속 시행하도록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서 새로운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되면 저희의 DB도 업데이트하면서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 난 것과 그 지진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했을 때 그 지진 발생과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사이에 갭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더니 지진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2016년 당시에 지진 그 긴급 재난 문자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그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당시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 진동이 느껴지지 않냐, 트위터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막 엄청 시끄러웠을 때였는데요. 그런 걸 반영해서 그 정부가 긴급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몇 번을 바꿨는데, 그 바꾼 거의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못 받은 거죠. 근데 그 바꿨다는 게 결국에는 그 긴급재난 문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을 했다는 건데, 그 기준으로 역대 지진 기록들을 보면 수도권도 결국은 전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긴급재난 문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화 취재나 아니면 현장 취재를 더해보니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이지 않았냐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뱉어서 이런 제도와 이 데이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하나 예시로 있었고요. 또 이거는 서울 시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 이게 2017년 초인데요. 18,485곳이 있었습니다. 흡연자들 많으실 텐데 금연구역이 엄청 많아져 있고, 금연구역만 찍어봐도 그냥 서울 지형이 보일 정도로 금연구역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흡연구역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렇습니다. 이게 79곳, 2017년 당시였습니다. 사실 흡연구역이 이만큼밖에 없진 않아요, 서울에. 근데 이제 서울시가 흡연구역의 존재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곳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좀 크지 않나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차이가. 네, 이거는 데이터 수집 자체부터 파이썬으로 하진 않았고요. 데이터는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서울시가 인지하고 있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목록을 받았고, 그 받은 거가 지도에 시각화할 만큼 좌표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소를 좌표로 바꾸는 리버스 지오 코딩을 카카오나 이런 지도의 API를 가져와서 파이썬을 활용해서 했고, 그리고 좌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좌표가 되게 정부에서만 쓰는 엄청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좌표계가 있어요. 그 위경도 좌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정부에서만 쓰는 좌표계를 위경도로 변환하기 위해 PROJ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좌표계 변환도 했습니다. 이렇게 좌표계 변환을 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시각화해 보니 좀 금연구역이 마구잡이로 지정된 면도 있었고, 흡연구역, 서울시가 마땅히 관리해야 할 흡연구역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흡연구역을 관리할 입장이 없다고는 대답도 들었고요. 흡연구역을 관리해야만 비흡연자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웹크롤링을 주로 하게 되다 보면은 그 크롤링을 호락호락하게 시켜주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 검색 같은 곳들의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측면 한도 내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브라우저를 쓰고 어떤 운영체제에 접속을 하고 있고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스트링인데
그 유저 에이전트를 이렇게 입력하고 뭐 세션 아이디도 한번 이렇게 핑을 보내서 받아와서 이제 사람인 것처럼 접속을 하고 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호락호락하게 얻어지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개구멍 챌린지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이나 뉴스 콘텐츠를 만들면서 파이썬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디까지 자동화, 재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은 여러분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신문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시시각각 지나가는 뉴스를 보거나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은 하루 그 뉴스 기사가 나가고 나면 이제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취재해서 제작하는 시스템이에요. 자동화, 재사용이 없죠. 근데 데이터에는 그런 콘텐츠 제작 방식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데이터는 계속 계속 재사용하고 이거를 오래 볼수록 좀 더 큰 가치가 발견되는 종류의 취재원인데 기존의 취재 방식과는 맞지 않아서 파이썬을 활용한 자동화, 재사용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도 하고 재사용도 하고 공공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파이썬이 일부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엔 데이터를 다루는 노가다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적정 기술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개발회사가 아니고 개발회사가 아닌 곳에서 파이썬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포함해서 제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하고 있는 일은 저널리즘과 기술을 어떻게 합칠까,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까가 저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근데 현실은 좀 녹록지 않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창간한 지 60년 정도 된 종이신문에 기반하고 있는 미디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혀 없는 전통 미디어의 환경, 그리고 네이버에서 뉴스를 읽는, 뭐 다음에서 뉴스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상상해 보시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이해, 아니면 제작 시스템에 대한 사전 이해, 그리고 뉴스 가치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이 무작정 콘텐츠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독자, 이 양 사이드의 환경에,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례를 몇 개 보셨을 거예요. 언론사들은 이 트렌드를 따라가겠다고 때때로 막 책봇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선거 기간 동안 뉴스봇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약간 어딘가 모자란 구석들이 있는 결과물들이었어요. 언론사들이 종이를 만들고 뭐 방송을 만들고 이런 텍스트를 쓰고 이런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기술 기반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같은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컴퍼니에는 IT 회사보다 더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개발자 컨퍼런스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시시각각 느끼고 있는 것기도 하고요. 저널리즘과 기술을 합치는 데 있어서 꼭 막 뭐 오늘 내일 여기서 들으실 수많은 세션들이 있고 거기에는 뭐 블록체인, 뭐 AI, 머신러닝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배워 가실 테지만 때로는 이 기술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인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 밖에 더 많은 분야들에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AI여야 하고 꼭 딥러닝이어야 하고 꼭 블록체인이어야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앞에 들어드린 예시들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코드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수집해서, 물론 그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파이썬을 써서 데이터를 다루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작고 간단해 보이는 기술이 이 개발의 밖의 영역에서 업의 가치, 업의 본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많은 이제 대중들이 기자는 되게 존귀한 존재고 저널리즘은 어렵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저는 명백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뭐 데이터도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보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이게 기업이 막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는데 뭐 무슨 장표로 보니 알았다라든지 뭐 그런 어둠 속에 깊이 숨겨진 비리나 아니면은 음모 같은 것을 밝혀내기 위한 데이터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가진 파이썬 기술로 분석하고 파헤치고 그것을 그 결과를 남들에게 알리는 일이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을 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 생활탐사고 저널리즘과 기술이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세상에 없었던, 세상을 앞서가는 기술만이 세상을 낫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소셜 임팩트, 여러분이 가진 기술로 만든 것 아니면은 뭐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몇 명이 쓰고 뭐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고 그 이상의 소셜 임팩트를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분명히 있고 파이썬을 쓰면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그러니까 기술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서 막 제가 쓴 기술을 자랑하고 설명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가치를 공유하고 파이썬을 쓰면서 여러분도 파이썬 쓰실 테니 저와 같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행동하고 많은 걸 만들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과 그 길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파이썬 기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저한테 많이 인사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